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매그니토를 연상시키는 제목. 그러나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영화. 매그니퍼센트도 아닌 매그니피센트로 한국에서는 별로 친숙하지 않은 발음과 그 뒤에 의미심장한 숫자 7. 뭔 영화가 7편까지 나온 거요? 라고 어르신 10명 중 한 명꼴로 물어볼지 모를 이 영화. 오늘은 9월 개봉 예정인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바설류무 보고라는 사업가의 치명적인 통제 아래서 핍박받고 사는 마을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줄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벌어지는 서부극입니다. 영화 매그니피센트 7은 존 스터디스 감독의 1960년대 서부 영화 황해의 7인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율 브린너, 스티븐 미퀸, 찰스 브룬스, 제임스 코번 등 서부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공감하기 힘든 영화죠. 그렇다면 당대 스타들이 총 집결하여 탄생한 영화가 황야의 7인이라는 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이 영화 또한 구루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4년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매그니피센트란 단어의 뜻은 장대, 웅장, 장엄, 훌륭함이란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7명이 영화 속에서 행할 업적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가 유명했던 것은 폭력과 휴머니즘의 절묘한 조화에 있었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농민과 영광스러운 전성기를 보낸 사무라이들은 이전만 하더라도 전혀 섞이기 힘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정의로 실현하는 모습으로 나와 절묘하게 융합시킨 것이 7인의 사무라이란 명작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매그니피센트 7은 현상군과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총잡이들이 어떤 거대한 대의를 위해 싸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멋지다란 말로는 부족한 심오하면서도 장대하고 장엄한 표현의 그 무엇, 마치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환희, 매그니피센트란 단어에는 그런 종류의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7명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초점을 두고 봐야 할 부분도 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 영화이며 이 영화가 있게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또한 왜 그들이 정의 구현을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깊게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냥저냥 화려한 액션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는 영화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왠지 7명의 총잡이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존재 덴젤 워싱턴이 열어난 현상금 사냥꾼 샘 치점이 어떠한 명목으로 그들을 팀에 합류시키는지가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가 되겠네요. 안톤 후쿠아 감독은 트레이닝 데이에서 이미 덴젤 워싱턴과 에던 호크와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그의 필모그래피가 액션 위주의 영화라 액션씬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은 매그니피센트 7에서 이 고전적인 이야기에 현대적인 비전을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주축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 배우 이병헌의 존재인데요. 이병헌이 이 팀에 합류한다고 했을 때 많은 서부국 영화 팬들이 의아해하고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작에는 주인공 중에 아시아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안톤 후쿠아 감독이 왜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감독 자체가 원래 그의 작품을 즐겨보면서 많이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서부 영화가 재미를 못 보는 한국 시장에서 이병헌이라는 히든카드를 앞세워 진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제작사의 의지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존의 황해의 7인의 틀을 크게 뒤흔들어 관객들에게 미리 영화를 볼 가이드라인을 선 제시하려는 감독의 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건 현대판 황야의 7인이다. 전작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은 별들의 향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악역으로 나오는 피터 사스가르드란 배우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도 멋져서 헐리우드 40여 편의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경력이 출중한 배우입니다. 다만 악역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린랜턴의 머리 큰 헥터 해몬드 역으로 나온 흑역사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성공 못하면 사스가르드가 악역만 하면 영화가 안 된다 라는 오명을 나올지도 모르니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다음은 현상금 사냥꾼으로 나온 덴젤 워싱턴. 말이 필요 없는 배우죠. 2번의 아카데미상과 3번의 골든글로브상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과 에단 호크와 호흡을 맞추었던 트레이닝 데이에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멋지게 소화해냈습니다. 워낙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했기에 트레이닝 데이의 역할을 조금 섞으면 바로 이 배역이 완성될 듯 보이네요. 도박꾼 크리스 프렛은 자체 무거워질 수 있는 영화의 분위기를 위트와 코믹 요소로 이끌어가 평형을 맞추는 역할 같은데요. 주라기 월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크게 성공해 현재 상종가를 찍고 있는 배우입니다. 명사수 굿나잇 로비 샤오루로 나오는 에단 호크. 맨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려도 시원찮을 배우인데요. 서부극과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배우가 바로 이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좀 덜 떨어진 듯한 모습이 정말 어떤 성격의 배역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밖에 무법제로 맷 보머, 추적꾼 잭 호너 역으로 주라기 월드의 크리스 프렛의 상사 빈센트 도누프리오, 워리어 붉은 수학의 마틴 센스마이어, 암살자 빌닥스로 이병헌이 나옵니다. 솔직히 전 예전에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 용서받지 못한 자, 샤론 스톤의 퀵앤데드 등을 너무 재밌게 봤을 정도로 서부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은근 이 영화가 땡기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화려한 배우, 화려한 액션에만 치중한 나머지 스토리 등을 가벼이 넘긴다면 북미 서부극이 생소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어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독인 안톤 후크와의 더블 타겟, 태양의 눈물 등의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무지막지한 액션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스토리에도 비중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들어 우선 안심하고 기다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여름이라 땀 찔찔 나는 서부극은 좀 그렇지만 시원한 가을이 오면 훅 다가올 이 영화 꼭 킵해두었다가 재미있는 관람 되십시오. 헐리우드의 모든 것 애플맘 TV였습니다.